네, KBS 뉴스 특보로 태풍 카눈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KBS는 오늘 밤부터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특보를 이어가면서 전국 비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각 태풍 카눈이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카눈이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예, 태풍은 일단 일본 규슈 서쪽 해상,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동쪽 해상이죠. 네. 여기 남해상에서 현재 한반도를 향해 그대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와 세력이 어떤지 위성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영상이 천리안 위성 영상의 최근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일본 규슈 서쪽 해상 그리고 제주도 동쪽 해상에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태풍의 소용돌이 치는 모습 구름 보이실 텐데요. 지금 중심이 보신 것처럼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서 점차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미 태풍의 강풍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남해안과 그리고 제주도까지 덮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풍 앞자락에 발달한 비구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반도까지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다른 위성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색칠된 부분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구름이 노랗게 발달해서 비와 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네. 보시면 태풍의 중심은 이렇게 여전히 일본 규슈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북쪽 지역 한반도에 가까운 부분이죠. 이 남해상에 이미 발달한 파란색 비구름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반도도 이 태풍의 강한 비바람 구역에 접어들 걸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기상청이 태풍의 중심 강도를 분석했더니 970헥토파스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기상청에서 5단계로 구분하는 태풍 등급 중에 세 번째로 강력한 맞습니다. 강한 태풍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남해상으로 북상하는 동안에는 지금 세력을 유지하고 남해안에 상륙할 때도 지금 현재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상륙을 하고 상륙한 이후에 내륙에서는 조금 약해진 형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태풍 앞자락 구름대가 한반도를 뒤덮어 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지금 비바람이 강한 지역 어디입니까? 네, 일단 벌써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와 남해안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기상특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위험한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지도가 기상특보 발효 지도입니다. 보시면 붉은색으로 나타낸 계열이 태풍특보가 내려진 구역인데요. 제주도에는 조금 전에 이렇게 태풍경보로 강화돼서 짙은 붉은색으로 표현이 돼 있죠. 네. 지금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태풍 경보가 그리고 전남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파란색 계열로 보이시는 부분들 있는데요.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부 지역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북 동해안 지역에 파란색과 녹색 계열이 같이 나타난 지역은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제주도와 전남과 경남 지역은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태풍 앞자락에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북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특보나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남해안 섬들 대부분이 지금 새빨갛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남해안 또 강원 영동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구름의 현재 모습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강한 비구름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강한 비구름이 일단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으로 하나 유입되는 것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도 현재 보라색으로 발달한 비구름 보이실 텐데요. 그러네요. 시간당 30에서 40mm의 집중호우를 퍼부을 수 있는 비구름대입니다. 태풍 중심과는 거리가 멀지만 태풍이 몰고 온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발달한 비구름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6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 현재 이미 강한 비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들 지역의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은 제주 우도입니다. 우도는 제주도에서 제일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 중심과 현재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미 이렇게 강한 빗줄기가 이 땅에 부딪히면서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 거세 보이는데요. 네, 바람도 꽤 거세서 지금 카메라도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실 지역은
부산 수영 밀락항 입구입니다. 보시면은 파도가 지금 해안가로 몰아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계속해서 빗줄기가 들이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으로도 최근에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빗줄기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실 지역은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지만 강원도 삼척 지역인데요. 약 1시간 전까지도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이 비구름이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현재 강원도 강릉 지역에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상륙을 안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카눈이 언제쯤 한반도에 닿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태풍은 이제 내일 아침에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아침에? 네. 태풍 예상 진로도를 화면에 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태풍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규슈 서쪽, 그러니까 제주도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일 오전에 경남이나 전남 그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걸로 보이고 이후로 계속 방향을 북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수도권 일대를 지나 모레 아침에 북한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태풍의 이 이동을 같이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의 진로도가 지금 보이시는데요. 이동하는 모습 보시면은 지금 두 줄로 보이는 거는 최근 10시에 새로 진로도가 나오면서 네. 약간 겹쳐진 부분입니다. 시시각각 조금씩 이제 변화가 맞습니다. 되고 있고요. 지금 네. 막 새로 최신 진로가 나오면서 조금 겹친 모습인데 네. 보시면 내일 일단 낮 동안 이렇게 충청 내륙을 지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이후에 방향을 조금 북서쪽으로 꺾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이 서울 지역인데 내일 밤 12시, 그러니까 금요일 0시가 되겠죠. 이때 서울 바로 동쪽 지역을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방향을 조금 더 북서쪽으로 꺾을 걸로 보이는데 모레 새벽에 북한 황해도를 지나 그리고 북한 평안도 서쪽의 서해상에서 일단은 모레 밤쯤에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반도로 오는 태풍은 보통 방향을 동쪽으로 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은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좀 전에 진로도에서 보신 것처럼 북동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태풍이 북서쪽으로. 오히려 북서쪽으로 네. 이동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서 기상청도 사실상 비슷한 태풍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네. 그 원인을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 붉게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소용돌이 치는 구름, 그 바람 보이시죠? 여기가 올라오고 있는 6호 카눈. 태풍 네. 카눈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일본 남동쪽에 멀리 또 비슷한 형태의 소용돌이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네요. 7호 태풍 란입니다. 이 태풍이 약간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 큰 모양의 이 소용돌이 보이시죠? 네. 여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지금 이 7호 태풍 란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덥고 습한 공기를 밀어붙이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서쪽으로 확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태풍이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히면서 한반도에서 오히려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특이한 경로를 택하게 된 겁니다. 고기압이 밀렸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북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돼서 보통은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해서 한반도 내륙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데 그렇지 않고 한반도 내륙을 그대로 관통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15시간 이상, 거의 24시간 가까이 굉장히 길게 머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이라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이제 비바람이 더 거세질 텐데 네. 이번 태풍이 지나는 동안 이 비바람의 위력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태풍이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랜 시간 머물면 가장 걱정되는 건 비입니다. 비구름이 오래 머물다 보니까 네. 굉장히 여러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예상 강수량과 예상 풍속을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곳이 이 강원 영동 지역인데요. 최대 600mm 이상이 예보돼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형이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그리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 지역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 그리고 소백산맥을 따라가는 영남 서부 내륙 지역에도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
남동풍과 동풍이 부딪히는 이 동해안과 그리고 소백산맥 일대 동쪽에 해당하는 영남 서부 내륙에 많은 비가 예보됐고요. 그리고 태풍이 접근하는 이 남해안 지역에도 최대 30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거로 보입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전남과 경남, 영남 해안 지역으로는 최대 순간 초속 40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가로수나 전신주가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외출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네, 이정훈 기자와는 시시각각 이 태풍의 진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갑니다. 신익환 기자, 아직 빗줄기가 거센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귀포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1시간 전보다 강해졌습니다. 파도도 높게 일면서 태풍이 조금씩 북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인 밤 10시를 기해 제주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 시간당 4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까지 제주 해안 지역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엔 3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도 동쪽 성산 130에서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보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끝나고 한창 휴가철에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을 텐데 항공편이나 배편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네, 제주가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혹시 모를 관광객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주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갯바위나 방파제,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요. 어선 1,900여 척도 인근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선 항공편 160여 편이 결항해 관광객 등 12,000여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결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주공항 체류객에게 숙박과 교통편 안내와 함께 비상 물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해마다 태풍 피해가 컸던 부산 지역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이 9시 뉴스에서 연결할 때보다 파도가 더 거세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빗줄기도 많이 굵어지고 파도도 더 거세진 모습입니다. 특히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5, 6도에서는 이미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후 5시를 기해 부산 전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방금 밤 10시부터는 부산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부산에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대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를 넘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네, 태풍이 몰고 올 많은 비의 양도 걱정입니다. 최근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지만 부산 역시 3년 전에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엔 이 지하차도 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네, 부산도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2014년 동래구 지하차도에서 2명이 숨지고 3년 전 초량 제1 지하차도에서는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특히 초량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퍼부었지만 차단 시설은 없었고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은 고장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부산 지역 34곳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 부산시는 지하차도 침수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 관리기관 등이 지하차도 시설별로 4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기장군의 무곡 지하차도가 선제적으로 통제돼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시마천인 온천천과 맞닿은 새병교, 연안교, 수연교 하상도로도 조금 전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침수가 우려되면 지하차도와 하부도로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통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KBS는 뉴스특보를 통해 태풍 관련 실시간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특보는 이렇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앱 마이케이나 KBS 뉴스,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오전 태풍이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 경남 남해안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최대 400mm까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영 기자,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사천은 내일 오전 태풍의 길목에 놓일 것으로 예보된 곳입니다. 이 저녁부터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한 바람도 가끔 불고 있습니다. 이 태풍과 조금 더 가까운 통영 매물도에서는 오늘 오후 순간 풍속 초속 2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간축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바다로 나갔던 어선들이 하나둘씩 피항하면서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항구 주변 횟집 거리와 상가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남해 모든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륙에는 거제와 통영, 창원과 김해, 양산과 밀양, 의령과 함안, 창녕과 진주, 하동과 산청, 합천, 사천, 고성, 남해 등 16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밤 시간인데다가 또 태풍이 느리고 또 강하게 지나간다 그래서 주민들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네, 경남은 내일 오전 9시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 일대는 오랜 시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서부 내륙은 400mm입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대응 3단계를 가동하고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남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천여 가구, 1,400여 명이 숙박시설과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370곳이 현재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2시간 뒤인 내일 새벽 0시부터는 남해 노량대교와 창선 삼천포 연륙교, 남해대교가 전면 통제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경남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222개 학교는 등교 대신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홍수 조절을 위해 진주 남강댐은 오늘 오후부터 초당 강유량을 최대 1,100톤으로 늘렸습니다. 네, 박 기자, 경남 지역은 가까이는 2년 전에도 태풍 때문에 해안가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어떤 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곳처럼 해안가 주변은 비바람과 함께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해안가 주택과 횟집이 모여있는 사천 지역은 2021년 태풍 오마이스 때 높은 파도가 들이치면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안에는 파도가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하시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경남은 이번 장마 기간 평균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는 만큼 산사태나 비탈면, 축대 붕괴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삼천포항에서 KBS 뉴스 박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남해안이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지난 집중호우가 닥쳤던 지역들도 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 국동항 연결합니다. 손민주 기자, 바람이 꽤 많이 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불다가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남 곡성과 화순, 영암, 구례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고흥, 고성, 여수와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과 완도, 진도 등 모두 14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조금 전 밤 10시를 기해 남해 전 해상과 거문도와 초도에 내려져 있던 주의보는 태풍 경보로 대체됐습니다. 또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9시쯤 이곳 여수에 50km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남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에는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이 불고 비도 300mm 이상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최근 집중호우 때 전남 지역 피해도 컸는데 주민들은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셨을까요? 네,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때 전남 지역은 산사태와 주택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태풍이 북상하면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가 밤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피 인원은 362세대 460명이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했습니다. 또 국립공원과 주요 관광지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여수시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오동도의 출입을 금지했고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도 내일 오후 1시까지 임시 휴장합니다. 또 주암댐 등 주요 댐들도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늘리고 있는 만큼 댐 하류 주민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네, 국동항의 송 기자 뒤쪽으로 이제 정박한 어선들이 많이 보입니다. 배도 그렇고 양식장도 걱정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여수 간여함에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곳에 피항한 어선들도 강한 바람에 대비해 단단히 결박한 모습인데요. 현재 전남 해안에는 이곳 국동항 외에도 어선 2만 7천 척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남 남해안에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2,400여 개, 우리나라 양식어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양식어민들은 양식장 물고기가 높은 파도로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단단히 묶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고수온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양식어민들은 이번에는 태풍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파도에 쓸려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태풍으로 하늘길도 곳곳이 막혔습니다. 서울과 제주 또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가 줄줄이 결항됐는데요. 김포공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혁진 기자, 휴가철이라 요즘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산해 보입니다. 네, 이곳은 국내선 출발 게이트입니다. 평소엔 탑승객들이 밤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서는 곳인데 오늘은 낮부터 여행객들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하루 김포공항에서 결항된 항공편만 58편입니다. 또 제주와 김해공항까지 전국적으로는 모두 182편이 결항됐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과 후쿠오카, 베이징 등을 오가는 6편을 제외하면 정상 운항 중입니다.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은 결항편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예약한 비행기가 결항되면 항공사에서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한 뒤 공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우회 경로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운항 계획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항공편은 그렇고요. 이 기차나 여객선 이용하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직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진 않았지만 인천 앞바다는 이른 시간부터 파도가 높았습니다. 서부로 가는 항로 대부분이 통제됐는데요. 백령도, 연평도 등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10개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모든 항로가 전면 운항을 중단합니다. 철도의 경우 내일부터 남해안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일반 열차 대부분이 멈춥니다. 또 태백선 일반 열차와 일부 KTX 노선, SRT 목포와 광주 구간까지 열차 300여 편이 운행하지 않습니다. 태풍 예상 경로와 강도에 따라 이용할 교통편 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항이나 터미널로 출발하기 전 홈페이지나 여행사를 통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카눈이 지나고 있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태풍과 가까운 규슈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도쿄 연결합니다. 지종희 특파원, 우리보다 앞서서 며칠째 지금 태풍을 겪고 있는데 어떤 피해들이 알려졌습니까? 네, 이 태풍 카눈은 규슈에 계속해서 강한 비바람을 뿌리고 있는데요. 현장 영상을 통해 그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슈 남부 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게 특징인데요. 가고시마 야쿠시마에서는 빗물에 불어난 강물이 흘러넘쳐 도로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다른 곳에서도 저지대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미야자키에서는 토사가 붕괴해 돌덩어리들이 도로로 쏟아져 내려 통제됐고 악천후 속에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풍 때문에 가로수가 부러지고 시설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진행 속도가 느리고 또 비바람도 강해서 추가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본 재해당국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가고시마현에 이어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에서도 이 선상 강수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현상인데요. 태풍의 속도가 느린 만큼 집중호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고시마현 일부 지역에선 24시간 동안 4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미야자키도 지난 1일부터 누적 강수량이 800mm를 넘었습니다. 토사 붕괴나 홍수 위험이 크다는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규슈 4개 현 130만여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대피 주민의 말 들어보시죠. 風の音とか雨の音とかでね、やっぱ怖いですわね。 이번 태풍으로 강풍에 넘어지는 등 규슈에서만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고 10,000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규슈를 오가는 항공편과 신칸센 열차 운행도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뉴스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나 장소 제보 보내주시면 사고를 막고 또 이웃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보 영상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를 한 뒤에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메시지를 전송하면 됩니다. 이때 촬영한 시간이나 장소 또 간단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가로로 눕혀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카카오톡 말고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에 왼쪽 위에 제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또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이제 화면에 QR코드가 나오는데 이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제보할 수 있는 경로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하게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카눈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앞으로 경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바람이 벌써 지금 강해지고 있는데 예. 가장 위험한 지역 지금 어딜까요? 예, 현재 태풍이 제주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그 네. 전면에 발달한 비구름이 있어서 현재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이미 태풍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특보 사항부터 보면서 위험한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보를 나타낸 지역인데요. 짙은 붉은색으로 나타낸 지역이 태풍 경보고 옅은 붉은색이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육상에는 이 전남 일부 지역과 그리고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대부분 지역에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보시면 강원 영동 지역과 대구를 포함한 경북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연두색과 파란색이 같이 나타난 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같이 내려진 지역입니다. 네. 현재 비구름의 모습 보면서 현재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태풍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발달한 비구름으로 보이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나타난 지역입니다. 시간당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지역인데 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제주 동쪽으로 지금 강한 비구름이 하나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부산 일대로도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동쪽 그리고 부산 경남 일대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북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맞습니다. 태풍 중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인데 강원 영동 지역에 현재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한 건데요. 이들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60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이 남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이 현재 지금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이들 지역 지금 실시간 상황 볼 수 있을까요? 네, KBS 재난감시 CCTV 보면서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시면은 먼저 보이는 지역은 제주 우도입니다. 제주 우도는 제주에서도 가장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죠. 태풍 중심과 가깝고 좀 전에 레이더 영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강한 띠 모양의 비구름이 현재 제주 우도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매우 강한 빗줄기 때문에 약 30분 전에 전해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화면이 지금 제대로 보기 어려울 그러네요. 정도고요. 네. 비가 거의 옆으로
서쪽으로 내리면서 강한 빗줄기가 화면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 동쪽에서 지금 비구름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본섬에도 좀 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실 지역은 부산 수영 밀락항 앞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도가 거센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해변 공원으로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엔 빗줄기가 다소 강했습니다만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부산 일대에도 내일까지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쪽으로 가까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안가로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 삼척 지역인데요. 1시간 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금 땅에 도로에 물이 흥건히 고인 모습입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조금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강릉과 양양 일대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점에 더 주의해야 할지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예슬 기자, 이번 태풍 카눈이 다른 태풍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피해가 특히 예상됩니까? 네, 제6호 태풍 카눈의 특징은 느린 이동 속도입니다. 카눈은 오늘 시속 약 12km의 속도로 북상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태풍의 평균 속도는 26km인데 카눈은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태풍이 느려지게 되면 비구름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지난해 큰 피해를 입혔던 흰남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5시간 정도 머물렀었는데 카눈은 약 16시간 예상됩니다. 정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특히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 태풍 루사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산에서 흘러내린 흙과 나무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이를 구조하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해 8월 31일 하루에만 강원 지역에 87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로 143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집중호우에도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 이번에도 산사태 위험이 커 보입니다. 위험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이미 산림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남 공주와 청양, 예산, 경북은 예천과 경주, 경남 함안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지역이 위험할지 산림청의 중기 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 5시엔 경북 김천, 고령, 성주, 경남 거창과 합천에 주의보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 5시엔 강원 강릉과 태백, 삼척, 양양, 경북은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예천, 봉화, 울진, 그리고 충북 단양에 경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24개 지역에 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산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꼭 기울여 주시고요. 경사지에서 돌이 구르거나 나무가 크게 흔들리면 산사태일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 지역들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성산항 부근입니다. 내일 새벽 제주 지역에서 이제 태풍이 가장 먼저 접근할 성산항 부근부터 보시겠습니다. 방파제에 지금 흰 파도가 크게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물보라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근처에 주민들은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 너울성 파도도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 중동 청사포 지역입니다. 네, 파도가 역시 세차게 밀고 들어오는 게 보이고요. 빗바람이 거세서 이제 CCTV 카메라에도 빗줄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이 지역 가까이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겠고 차량들도 먼 곳에 안전하게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개 시도에서 122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 대응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눈 북상과 상륙에 대비해 어제부터 국정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에서 공식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중대본의 카눈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재난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중대본은 어제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대응 단계 수준을 3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오후 6시 기준으로 북상하는 태풍 카눈에 대응해 5개 시도에서 122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212개소가 통제됐고 모든 국립공원의 탐방로에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다목적 댐들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됐고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카눈이 상륙한 뒤 북진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들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네, 앞서 재난감시 CCTV로 현장 상황 살펴봤지만 태풍이 북상할 때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가에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가에서는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국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태풍이 올 때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해변을 거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더라도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해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의 연연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서는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횟집 수족관,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태풍이 지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강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태풍은 아무리 작은 것도 중심 부근 풍속이 초속 17m 이상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까지는 꺾이고 바람을 안고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직접 영향을 준 태풍들은 이보다 훨씬 센 경우가 많습니다.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풍이 북상하면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도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야외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어 나무 밑은 위험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최대한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야외 시설물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일나무 등 농작물은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이번 태풍의 특징과 행동 요령을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VLA 전문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태풍 카눈 경로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남해안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을 하는데 예. 안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죠. 네. 어떤 점을 가장 주의를 해야 할까요? 정중앙의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풍 아직 강력하기 때문에 강풍 반경이 지금 300km가 넘습니다. 300km. 예, 얘기는 뭐냐면은 네.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에 같은 영향을 그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과거 태풍 같은 경우는 한쪽에 치우쳐서 들어갈 적에 일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해가 뜨거나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호우 피해, 강한 바람 피해, 다양한 피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네. 정부가 대응함에 있어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한꺼번에 동원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부담되는 태풍입니다. 그러네요. 태풍 북상 속도가 느려서 네. 또 오랜 시간 한반도를 통과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특히 조심해야 할 요소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비가 누적이 된다는 얘기죠. 비, 네. 빨리 빠지게 되면 그만큼 양은 적을 텐데 천천히 진행되면서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부을 겁니다. 지금 예보되는 거 보면 강원도에는 이미 6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거다. 참고해야 될 태풍이 하나가 있어요. 네. 2002년에 태풍 루사가 아주 서서히 그러니까 시속 15km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 강릉에 870mm의 870이요. 비를 부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태풍은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네. 유사한 그런 경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지금 600mm 이상이 온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2001년 그때 어떤 피해들이 가장 컸을까요? 아무래도 호우 피해죠. 870mm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1년 강우량의 거의 뭐 5분의 4 정도 해당되는 비거든요. 그게 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다 퍼붓다는 거는 그 지역이 거의 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죠.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풍하고 호우만 얘기하고 있지만은 장마 끝나고 나서 모든 토양이 지금 비를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호우가 들어가고 강풍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주 사면이 붕괴되기 위험한 쉬운 그런 지금 조건에 있습니다. 네. 이 점도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네, 태풍의 강도도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지나갈까요? 지금 큐슈 지방 지날 적에 태풍의 강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강한 태풍을 유지하고 있고 970헥토파스칼 정도 지났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제주도에 가까우면서 965까지 더 강해졌어요. 아, 오히려? 예. 네. 그리고 상륙할 적에 970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기는 큐슈에서 발생했던 지금 최대 순간 풍속 40m/s 넘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일본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풍속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지금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이고, 네. 예. 그러면 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그 해안가에 특히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이 걱정입니다. 예, 이번에 바람 40m/s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고층 건물에 있는 유리창 대부분 다 깨질 확률이 높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바깥에 나가지 않는 부분들. 네. 바깥에 40m/s면 아예 외출이 불가능하고 운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창 깨지는 것 대비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창문에 X자로 테이프 붙이는 거는 네. 깨진 뒤에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 전에 창문 틈마다 지금 틈새가 벌어져서 외기랑 통해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일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외부 바람이 틈새로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라. 그렇습니다. 네네. 들어오면서 창문이 흔들리면서 유리창이 깨질 확률이 많습니다. 창문이 흔들리는지 일단 보시고 네. 틈새를 막아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습니다. 네. 태풍이 접근하면서 지금 남해안 해일에 대한 걱정도 크던데요. 예. 마산항에 지금 뭐 차수벽까지 올렸습니다. 예. 위험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마산항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 때 굉장히 큰 해일 피해가 있었고 그렇죠. 네. 태풍이 올 때마다 태풍 위험 우반원이라고 하죠. 중심의 동쪽에 항상 마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로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조석이 소족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지금 그 중심 기압으로 보더라도 태풍 매미 때보다는 조금 더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일 피해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해안은 남쪽으로 열린 만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태풍 위험 상존합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야 됩니다. 차수벽 세우는 거 말고 주민들이 좀 일상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선 해안가에서 매립돼 있는 곳은 절대로 태풍 접근 때는 거기 체제하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뭐 취침하실 일은 지금 안 계시겠지만 네. 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립 지역은 항상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 가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해안가 저지대 반드시 또 피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미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피항하고 있고 다 준비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긴 장마 피해가 아직 다 복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예. 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것들 좀 점검해라. 네. 짚어주시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수해.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피해 보게 되면은 강한 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많거든요. 조금 전에 일본에서 뉴스에서 나왔듯이 선상 강수라는 현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란운이 쭉 그러니까 높이 발달한 비구름이 선을 따라서 쭉 나열해가지고 아주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를 퍼붓는. 지금 경남 창원 모습인데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 보입니다. 예, 이미 영향권 내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네. 작년 흰남노 태풍 왔을 때 포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상 강수 효과였었거든요. 네. 올해도 이번 태풍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서 홍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금 비 상황입니다. 네. 재난감시 CCTV 통해서 각 지역 상황 몇 군데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남 거제 덕포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파도가 굉장히 거세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산책로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지역 가까이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집안에 머물러 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경남 창원 내동 남천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물살도 굉장히 빠르고 빗줄기가 굵어서 네, 그 CCTV 카메라에도 뭐 굵은 빗줄기가 마구 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남 여수 오동도 입구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지금 CCTV도 흔들리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바닷가에 일단 뭐 정박한 배들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해안가에는 가급적 나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 성산항 부근입니다. 네. 강한 파도가 지금 방파제를 내리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에도 지금 뭐 차량이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밤사이 해안가에는 나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바람, 또 비 피해 줄이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같은 태풍에 대해서는 무언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수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지대, 물이라는 건 반드시 제자리 찾아가거든요. 네. 과거에 침수가 있었던 지역에는 다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계시는 분들은 안전한 높은 지대로 일단 대피해 계시는 거 내일 하루 정도는 필요하고요. 네. 강풍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언제 다치냐면은 무언가 수리하신다고 태풍 상황에 바깥에 나가시는 겁니다. 이번 태풍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농민들이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지붕을 수리한다거나 시설물 걷어들이러 나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피해를 입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산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외기에 바깥에 나가는 건 절대 금물이십니다. 그래서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전국 다 내일 하루 지금 내습하는 동안 하루 종일 지나가거든요. 잠시 생활 멈추십시오. 일단 집안의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는 거 적극 권장드립니다. 우선 멈춤하시는 거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차량들이 들어갈 때는 그다지 물에 크게 잠기지 않아서 이제 갑자기 물길이 들어닥치거든요. 이럴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홍수파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지대 피해가는 게 첫 번째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좀 비가 올 때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타이어 3분의 2 이상 높이 있는 쪽에 차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 이상 들어가서 잠겼다 할 경우에는 빨리 문을 열고 시동 끄고 바깥으로 나와서 몸을 대피해야 되는 부분들. 만일 했을 때 최악의 상황에 물에 잠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안 열릴 겁니다. 이때는 차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오히려 기다리다가 차 내외부에 수면차가 30cm 정도 되면 그 압력차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문 열고 나오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도 옆에 이제 하천이 있었습니다. 장마 이후로 뭐 강과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태풍으로 또 비가 오면 범람 위험이 아무래도 훨씬 높아지죠. 그렇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하천변은 항상 범람 위험이 높은 지역이고요. 특히나 하천변의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침수, 범람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범람 이력이나 침수 흔적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은 거고요. 만약 그쪽에 거주하신다 하게 되면은 우선 안전한 곳으로 당분간 대피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안전한 행동 요령 이호주 전문위원과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갑니다. 신익환 기자, 지금 제주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곳 서귀포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높게 일면서 태풍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 10시를 기해 제주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 시간당 4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까지 제주 해안 지역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엔 3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도 동쪽 성산 130에서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보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민들 안전도 걱정이지만 한창 휴가철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관광객들도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제주가 서서히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혹시 모를 관광객 등의 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주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갯바위나 방파제,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요. 어선 1,900여 척도 인근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선 항공편 160여 편이 결항해 관광객 등 12,000여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결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주공항 체류객에게 숙박과 교통편 안내와 함께 비상 물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이번에는 해마다 태풍 피해가 컸던 부산 지역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옥천 기자 어떻습니까? 아까 9시 뉴스 진행할 때와 조금 상황이 달라졌나요? 부산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바람도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부산 앞바다 5, 6도에서는 이미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오후 5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밤 10시부터는 부산 앞바다에 태풍경보가 내려졌고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밤 11시부터는 부산 전체에 태풍주의보가 태풍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기상청은 부산에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태풍이 근접하는 시간대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를 넘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네, 부산은 3년 전에도 시설물 피해 또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부산은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전에는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4년 동래구 지하차도에서는 2명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초량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비가 퍼부었지만 차단시설은 없었고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은 고장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사고 이후 부산 지역 34곳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 부산시는 지하차도 침수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 관리기관 등이 지하차도 시설별로 4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기장군의 무곡 지하차도가 선제적으로 통제돼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시마천인 온천천과 맞닿은 새병교, 연안교, 수연교 하상도로도 조금 전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침수가 우려되면 지하차도와 하부도로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주 서귀포 성산항 부근입니다. 저희가 특보를 시작할 때도 이런 CCTV 보여드렸는데 점점 더 파도가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인데요. CCTV도 흔들리고 있고요. 이 근처의 주민들 가까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차량 통행도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남 여수 오동도 앞입니다. 네, 약 20분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도 빗줄기가 더 강해졌고 이 바람이 강하면서 빗줄기가 거의 가로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개 시도에서 122명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 오전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남해안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최대 400mm까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박기원 기자, 오후보다 빗줄기가 더 굵어진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사천은 내일 오전 태풍의 길목에 놓일 것으로 예보된 곳입니다. 저녁부터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강한 바람도 가끔 불고 있습니다. 태풍과 조금 더 가까운 통영 매물도에서는 밤 10시쯤 순간 풍속 초속 2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바다로 나갔던 선박들이 하나둘씩 피항하면서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항구 주변 횟집거리와 상가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남해 모든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륙에도 거제와 통영, 창원과 김해, 양산과 밀양, 의령과 함안, 창녕과 진주, 하동, 산청, 합천, 사천, 고성, 남해 등 16개 시군에도 태풍 경보가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네, 박 기자, 파도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모습 확인했는데 느리고 또 태풍이 강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경남은 내일 오전 9시쯤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 일대는 오랜 시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서부 내륙은 400mm입니다. 경남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1,300여 가구, 1,900여 명이 숙박시설과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407곳이 현재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2시간 뒤인 내일 새벽 0시부터는 남해 노량대교와 창선 삼천포 연륙교, 남해대교가 전면 통제됩니다. 또 창원 마창대교도 내일 새벽 2시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경남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200여 개 학교는 등교 대신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홍수 조절을 위해 진주 남강댐은 오늘 오후부터 초당 방류량을 최대 1,100톤으로 늘렸습니다. 박 기자, 이 경남 지역에서 주민들이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짚어볼까요? 네, 이곳처럼 해안가 주변은 비바람과 함께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해안가 주택가 횟집이 모여있는 이 사천 지역은 2021년 태풍 오마 있을 때 높은 파도가 들이쳐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안에는 파도가 최대 8m 이상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시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경남은 이번 장맛 기간 평균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는 만큼 산사태나 비탈면, 축대 붕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삼천포항에서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네, 남해안이 점점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이번 집중호우가 닥쳤던 지역들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 국동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민주 기자, 아까보다 바람이 더 거세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굵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점점 더 거세게 불고 있어 뒤에 어선에 달려있는 깃발이 쉴 새 없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북상하면서 태풍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밤 11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확대돼 곡성, 구례, 화순,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과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과 진도, 거문도, 초도에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광주와 나주, 담양, 장성, 한평과 영광, 목포와 신안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서해 남부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9시쯤 이곳 여수에 50km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남해안과 전남 동부 내륙에는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이 불고 비도 300mm 이상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네, 얼마 전 집중호우 때 전남 지역도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 이미 주민들 일부 대피하셨다고요? 네,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남 지역은 산사태와 주택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북상하면서 산사태와 주택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고 있는데요. 밤 10시 기준 전라남도가 집계한 대피 인원은 362세대 460명인데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했습니다. 또 국립공원과 주요 관광지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요. 여수시가 한려 해상국립공원 구역인 오동도의 출입을 금지했고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 정원에도 내일 오후 1시까지 임시 휴장합니다. 또 주암댐 등 주요 댐들이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늘리고 있는 만큼 댐 하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선도 그렇고 양식장도 그렇고 어민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여수 간여함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어선들도 강한 바람에 대비해서 단단히 결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전남 해안에는 이곳 국동항 외에도 어선 2만 7천 척이 피항을 마쳤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남 남해안에 있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2,400여 개, 우리나라 양식어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양식 어민들은 양식장 물고기가 높은 파도로 유실되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고 시설물을 단단히 묶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고수온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양식 어민들은 이번에 태풍이 양식장을 덮치면서 파도에 쓸려가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보다 앞서서 태풍 카눈을 겪고 있는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태풍과 가까운 규슈 지역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지종익 특파원, 일본에서는 어떤 피해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이 태풍 카눈은 규슈에 계속해서 강한 비바람을 뿌리고 있는데요. 현장 영상 통해서 그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슈 남부 지방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은 많은 비를 몰고 오는 게 특징인데요. 가고시마 야쿠시마에서는 빗물에 불어난 강물이 흘러넘쳐 도로까지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다른 곳에서도 저지대에 도로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미야자키에서는 토사가 붕괴해 돌덩어리들이 도로로 쏟아져 내려 통제됐고 악천후 속에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강풍 때문에 가로수가 부러지고 시설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비가 얼마나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까? 네, 일본 재해 당국은 안전한 곳에 머물러 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가고시마현에 이어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에서도 이 선상 강수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집중호우가 계속 쏟아지는 현상인데요. 태풍의 속도가 느린 만큼 집중호우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고시마현 일부 지역에선 24시간 동안 4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미야자키도 지난 1일부터 누적 강수량이 800mm를 넘었습니다. 이 토사 붕괴나 홍수 위험이 크다는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규슈 4개현 130여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대피 주민 말 들어보시죠. 風の音とか雨の音とかでね、やっぱ怖いですわね。 이번 태풍으로 강풍에 넘어지는 등 규슈에서만 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고 10,000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규슈를 오가는 항공편과 신칸센 열차 운행도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청 연결해서 태풍 카눈의 상황과 영향력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진규 위원님, 이 태풍 카눈이 이례적으로 느리게 움직인다는데 이제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이 본격적으로 영향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의 위력 여전합니까? 네, 현재 구름의 영상을 보면서 현재 태풍의 위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 지금 이 큐슈 서쪽으로 이 중심축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제주도로부터는 약 210km 동쪽으로 떨어진 위치에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강풍 반원이 전체적으로 반경 자체가 350km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넓은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벌써 제주도와 우리나라 남부지방 일대까지도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의 강풍 반원 중에 가장 강한 바람은 최대 이 시속 126km로 매우 강한 바람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풍의 현재 북상 속도가 이 북쪽으로 약 시속 19km의 속도로 매우 느리게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이 전 시간에 비해서 약 5에서 6km 정도 속도는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느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태풍이 느린 이유, 우리나라 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이 바람의 영향을 좀 더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태풍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태풍에 동반된 강한 바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빠르게 북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풍의 이 속도를 좌우해줄 주변의 강한 바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는 일본 동쪽에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변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가병 역할을 하듯이 끊어진 영역이 있어서 태풍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향으로 태풍은 우리나라에 상륙한 후 계속해서 북상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 여전히 이동 속도가 느려진 상태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진로는 어떻습니까? 또 비바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진로 예상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반짝이는 점이 태풍이 현재 위치한 지역인데요. 앞으로 태풍은 느리게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상륙하는 당시에 태풍은 점차 그 중심기압이 다소 낮아지면서 975헥토파스칼의 조금 더 높아진 중심기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태풍의 강한 강도는 중급 강도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면서 느리게
우리나라 내륙을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새벽녘쯤에 상륙한 태풍은 이 낮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륙을 이동한 후 내일 밤 늦게가 되면 우리나라 수도권 동쪽 지방을 경유한 뒤에 이 자정 넘으면서 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계를 넘어 점차 북서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약 24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강한 비바람의 영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면 강원 영동과 우리나라의 경상도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 400에서 6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라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충청권과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도 최대 100에서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강한 바람입니다. 이 강한 바람이 영향을 주는 지역, 주로 경상권의 동쪽 해안부터 전라도의 일부 해안까지의 여기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45km가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야외에 적치된 시설물들 바람에 날려 파손될 수가 있고 이 신호등 그리고 각종 철탑들이 강한 바람에 꺾여 나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쪽 일대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도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25k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과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시속 10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이러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해상에서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남해상을 중심으로 7에서 8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주변을 중심으로는 이 월파 또는 저지대 침수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내일 그리고 11일 새벽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매우 강한 비와 강한 바람 그리고 전국의 이 전해상에 걸쳐서 높은 파도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우진규 예보관이었습니다. 네, 태풍 카눈이 경남 통영에 상륙하기까지 이제 1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미 제주와 남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지금 현재 태풍 상황 또 어두운 밤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현장 연결해서도 곳곳 살펴봤지만 점점 바람이 거세지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지금 태풍 이 시각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국에서 태풍 카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 태풍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주도인데요. 지금 현재 태풍은 서귀포 동쪽 약 200km, 22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진로와 시각을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면 태풍은 내일 아침 9시에 경남 통영 서쪽 30km 부근 육상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2m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에 건물 지붕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이후의 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는요, 대구 부근과 청주, 대전 부근을 지나서 서울 동쪽까지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모레인 금요일 새벽을 지나야 북한 쪽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태풍 카눈은 이처럼 내륙을 관통하고 또 느린 속도 탓에 육지에 머무르는 시간도 16시간 정도로 다른 태풍에 비해서 무척 길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강한 바람에 주의해야 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겠죠. 지금 지도에 주황색으로 색칠된 지역을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폭풍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곳들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자체명을 좀 표시해봤는데요. 전남 여수 그리고 광양 그리고 경남의 통영, 고성, 진주 그리고 위쪽으로는 합천 그리고 구미까지 들어오는데요. 이 지역들 무척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다가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 지역들을 또 한번 겹쳐보면요.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인데요. 따로 지역명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제주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 해당합니다. 초속 17m 정도의 바람은 헐거운 간판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 시각 바람이 가장 강한 곳 어디입니까? 네, 기상청 관측 장비로 측정된 현재 순간 풍속 지도인데요.
연한 보라색은 초속 10m 이상, 그리고 진한 보라색은 초속 30m 이상의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 곳인데요. 조금 전인 밤 10시 반을 기준으로 가장 강한 바람이 분 곳은 경남 통영의 한산면입니다. 27.3m가 관측이 됐었는데 10분 지나고 조금 더 세져서 27.4m, 초속 27.4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이외에도 진한 남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초속 10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곳들인데요. 현재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또 서해안 곳곳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곳들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고 부릅니다. 먼저 제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제주의 한 곳인데요. 이름은 신효지구란 곳입니다. 이곳은요, 배수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그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보면요. 이곳은 외돌개 지구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인근 산지의 암벽에 균열이 발생이 돼 있고 여기에 빗물이 유입이 되면 집안 침식 또는 암벽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위험지구에 계신 주민들은요, 밤 사이에 외출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만약 이러한 이상 징후가 발생한다면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를 하고 관계기관에 알려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경남 하동에 있는 진교지구란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여기는요, 보시는 것처럼 양 옆에 야산이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저지대입니다. 진구터미널을 포함해서 시가지가 형성이 돼 있고 농경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이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무척 큰 곳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창원, 경남 창원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마산항 부근인데요. 신포지구라는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집중호우나 혹은 태풍이 오면요, 빗물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큰 곳입니다. 또 그 옆에 구항지구란 곳도 살펴보면요, 이곳은요, 해일과 태풍이 오면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해안 저지대입니다. 내일 낮까지는 기상 및 주변 상황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어두운 밤이라 더 걱정입니다. 특히 어떤 대비를 하고 또 조심해야 할까요? 네, 앞서 바람이 강한 곳들을 지도로 살펴봤는데요. 초속 25m 이상, 시속으로 치면 90km 정도가 되는 세기인데요. 이때는 허술한 건물 지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곳보다 더 센 초속 33m 이상의 바람이 불면요,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거나 허술한 집은 무너질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바람이 현재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곧 나타날 텐데요. 지금은 특히 밤 시간입니다. 뭐가 떨어져서 거리에 날아다니는지 또 어떤 게 위험한지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행동 요령 살펴보면요,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은 통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침수가 됐다는 걸 알려면 눈에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어두운 만큼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지상의 우회도로로 가는 게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의 행동 요령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어두운 만큼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청각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산울림이나 땅울림 소리가 들리면 즉시 대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국민들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이번 태풍의 특징과 행동 요령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VL리 전문위원과 이번에는 바람에 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앞서 저희 재난방송센터에서 초속 25m가 넘는 바람이 지금 불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25m/s에 대한 현상보다는 제가 30m/s에 대한 현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위에 내가 서 있는 정도의 바람입니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바람 직접 맞게 되면 달리는 열차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뭐 견딜 수가 없는. 바깥에 나가서 그걸 맞을 수는 없는 바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지금 예상되는 남해안 일대 전체가 35m/s 나오거든요.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은 그냥 스탑, 잠시 나가지 멈춤이십니다. 말고.
더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최대 순간 풍속 40m까지가 예상이 됩니다. 네. 40m가 된다는 얘기는 아예 외출 금지고요. 네. 차량 운전도 금지입니다. 그때부터 고층 아파트에 있는 유리창 전부 깨지기 시작하고 가로수가 넘어가기도 하고 차량까지도 전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0m 정도가 나간다 하게 되면은 안전한 곳에 그냥 차단된 곳에서 머무시는 게 좋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게 40m가 넘게 되면은 공장이나 큰 건물에 슬래트 지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뜯겨 나가요. 네. 어디 립의 작은 부분 한 부분이 조금 느슨하거나 할 경우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전체 지붕을 드러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이거 방지하기 위한 지금 최단의 방법은 그런 리벳 조절이 다 안 됐다 그러면은 네. 안에 들어가서 창문 전체 완전히 다 차단시키셔야 됩니다. 어디 외기랑 통하는 곳이 없도록. 네네. 왜냐하면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작용하게 되면 지붕이 또 들릴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까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외출은 당연히 네. 안 하시는 거고 집 안에서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까요? 집 안에서도 창문이 열려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틈새에 뭐 신문지 같은 거 구겨놓거나 그렇습니다. 신문지나 박스로 전부 막고 테이프로 안전하게 일봉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그렇게 해서 외기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네. 틈이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 유리창을 흔들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에 유리창 깨질 확률이 많습니다. 네네. 보통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X자로 테이프 붙이지 테이프 않습니까? 붙이는 것. 그거 그다지 큰 그러니까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만일의 사태에 유리창이 깨졌을 적에 테이프 붙여 있으면은 깨진 파편이 거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유리 파편이 튀지는 않게 그렇죠. 해주는 효과. 가장 좋은 건 코팅이 돼 있다 그러면 깨지더라도 그대로 붙어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외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실내가 거의 아수라장이 되는 동시에 유리 파편이 또 들어와서 네.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유리창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밀폐된 그 공간에서 나와서 그 방을 완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밀폐된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유리창뿐만이 아닙니다. 강풍 피해 뭐 예상되는 뭐 부분들 또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깥에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요. 네. 그리고 아까 지붕 말씀도 드렸었고요. 네. 또 하나 비닐하우스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지만 비닐하우스 피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닐하우스 자체가 구조물 자체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비닐하우스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밖에 나가셔서 뭔가 수리를 하신다거나 이거 굉장히 위험하신 겁니다. 네네. 예, 오히려 그 비닐하우스 때문에 내 안전에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그렇죠. 수 있는. 네. 그게 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강풍 피해 가운데서 또 심각한 게 정전입니다. 정전이 예.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로 신호등도 뭐 좀 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실제 지금 내습하는 지금 밤 시간에 네. 정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있다 하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조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손전등이 있으면 가장 좋으세요. 아. 그렇지만 손전등 요즘에 많이 사용 안 하시죠? 왜냐하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있을 적에 지금 안전하실 지금 이 순간에 휴대폰 안에 있는 손전등 앱이 어디 있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전되고 나면 모든 방송이든 뭐든 정보가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TV를 못 보고 라디오도 못 킬 테니까 네네네. 휴대폰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휴대전화를 통해서 KBS 뉴스특보 보시는 방법도 네.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전부 미리 충전을 해놓으시는 것도. 지금 바로 충전 코드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뭐 날이 갈수록 강해진다고 예. 합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원인 그냥 한마디로 들자면 이미 지구온난화 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준이요.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네. 앞으로 한반도에 올 대부분의 태풍은 수포 태풍이다. 수포 태풍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심 쪽에서의 54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태풍을 말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오는 태풍 거의 다 한반도에 온다 그러면 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 있고 특히 엘니뇨가 지금 우리나라 인근에 해역이 있거든요. 바닷물이 뜨거워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수면 온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뜨거워지면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세요.
그 때문에 슈퍼 태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원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이건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태풍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시로 이런 행동 요령들 익혀놓고 준비를 그렇습니다.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행동 요령 중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네. 태풍 냈을 때는 일단 스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가지 않고 모든 일을 멈추고.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 이제 태풍이 뭐 이틀 뒤쯤에 이제 북한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강풍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태풍 중심이 벗어났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올라갔다 이제 예. 마음을 놓으실 수는 없다. 한 번 휘저어놓은 대기는 교란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이후에도 반드시 강풍이 없이 돌풍이 아주 국소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아있는 비구름이 아주 국소한 지역에 굉장히 강한 집중 호우를 또 퍼볼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끝까지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뭐 금요일 오전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주말까지 계속 주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풍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되면 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영향권도 중요하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대기가 교란돼 있는 상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 며칠 동안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조심하고. 주의하셔야죠. 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태풍 카눈의 경로가 좀 이례적입니다. 다시 한번 네. 좀 특징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남해안에 상륙해서 네. 한반도를 관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더 걱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태풍 그러면은 북동향으로 바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 오른쪽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가로잡고 있어요. 동쪽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북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하는데 아주 서서히 이동하는 거죠. 그런 특징이라 정중앙을 관통한다는 건 최근 100년 동안 태풍 기록봤을 때 없었거든요. 이례적인 태풍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경험이 없어서요. 네네. 준비하는데 굉장히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점점 더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태풍의 길목에 있는 지역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갑니다. 신익환 기자, 지금 제주 바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귀포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조금씩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파도도 보시는 것처럼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조금씩 북상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밤 10시를 기해 제주 육상과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의 시간당 4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내일까지 제주 해안 지역에 100에서 200mm, 산지 등 많은 곳엔 30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태풍은 내일 새벽 제주도 동쪽 성산 130에서 14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상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도 예보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한창 휴가철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을 텐데 걱정입니다. 항공편이나 배편 대책은 마련됐습니까? 네, 제주가 점점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혹시 모를 관광객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갯바위나 방파제,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선박 운항은 전면 통제됐고요. 어선 1,900여 척도 인근 항구로 대피했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선 항공편 160여 평이 결항해 관광객 등 12,000여 명의 발이 묶였는데요.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결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제주공항 체류객에게 숙박과 교통편 안내와 함께 비상 물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태풍 카눈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부산 지역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앞바다 5, 6도에서는 이미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밤 10시부터 부산 앞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밤 11시에는 부산 전체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부산에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태풍이 가까워지는 시간대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도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를 넘을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부산은 3년 전에 초량 지하차도가 잠기면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대비가 잘 돼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은 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래구 지하차도에서 2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고요. 3년 전에는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초량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퍼부었는데 차단 시설은 없었고 통제를 알리는 전광판이 고장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부산 지역 34곳의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등 부산시는 지하차도 침수 대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 관리기관 등이 지하차도 시설별로 4명을 담당자로 지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 기장군의 무곡 지하차도가 선제적으로 통제되어 차량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하천인 온천천과 맞닿은 새병교, 연안교, 수연교 하상도로도 조금 전부터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침수가 우려되면 지하차도와 하부도로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네, 내일 오전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최대 400mm까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다시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오후와 비교해서 지금 빗줄기나 바람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사천은 내일 오전 태풍의 길목에 놓일 것으로 예보된 곳입니다. 저녁부터 굵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조금 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과 조금 더 가까운 통영 매물도에서는 밤 10시쯤 순간풍속 초속 27m의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바다로 나갔던 어선들이 하나둘씩 피항하면서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항구 주변 횟집거리와 상가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남해 모든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조금 전 밤 11시 내륙인 거제와 통영, 창원과 김해, 진주와 하동, 산청과 합천, 사천과 고성, 남해 등 16개 시군으로 태풍 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느리고 또 강하게 지나간다는데 주민들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경남은 내일 오전 9시쯤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경남 남해안 일대는 오랜 시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내륙 100에서 300mm, 남해안과 서부 내륙은 400mm입니다. 이 경남에서는 태풍에 대비해 1,300여 가구, 1,900여 명이 숙박시설과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이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하천 산책로 등 400역 7곳이 현재 사전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30분 뒤인 내일 새벽 0시부터는 남해 노량대교와 창선 삼천포 연륙교, 남해대교가 전면 통제됩니다. 또 창원 마창대교도 내일 새벽 2시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라 경남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등 222개 학교는 등교 대신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홍수 조절을 위해 진주 남강댐은 초당 방류량을 최대 1,100톤으로 늘렸습니다. 네, 박 기자, 경남 지역은 2년 전에도 태풍 피해가 컸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할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이곳처럼 해안가 주변은 비바람과 함께 침수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해안가 주택가 횟집이 모여있는 사천 지역은 2021년 태풍 오마이스 때 높은 파도가 들이치면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해안에는 파도가 최대 8m 이상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가 드는데요. 이 해안가 저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하시고 재난방송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또 경남은 이번 장마 기간 평균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이 있는 만큼 산사태나 비탈면, 축대 붕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천 삼천포항에서 KBS 뉴스 박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의 상륙 예정 지점인 남해안의 주민들은 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강풍의 위력을 잘 아는 어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최일진 기자, 뒤로 보이는 배에 달린 깃발들이 많이 흔들리는데 양식장이 많이 모인 지역이라 어민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다 물결 상태 어떻습니까? 네, 밤이 깊어지면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국동항에는 그제부터 어선 수백 척이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묶여있는 선박 위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태풍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곡성과 구례, 화순, 고흥, 보성, 여수와 광양, 순천, 장흥과 강진, 해남, 완도, 영암, 진도, 거문도, 초도에 12시를 기해 태풍 경보가 발효됩니다. 서해남부 앞바다와 서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도 12시에 태풍 경보가 내려집니다. 나주와 담양, 장성, 무안과 한평, 영광과 목포, 신안, 흑산도, 홍도와 광주, 광역시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여수 국동항에 이미 많은 배들이 대피해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여객선 운항은 다 통제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수항과 목포항 또 녹동항 등 전남 52개 항로 82척의 선박 운항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남에는 이곳 국동항 등 각 항구마다 어선 2만 7천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특히 양식장도 3천여 곳이 넘는데요. 양식장 어민들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수와 광주 공항의 항공기도 잇따라 결항이 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조정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목포와 여수 엑스포, 광주 송정역 등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노선의 일부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경우 바닷가나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우려 지역의 주민 10여 명은 마을회관 등으로 미리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에는 피해 신고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여수시 봉산동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고 광양시 금호동에서는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네, 태풍과 함께 바닷가 만조 시기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 짚어볼까요? 네, 태풍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 이 높은 파도가 넘어오면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여수는 지금 바닷물의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다행히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오전 9시쯤에는 수위가 가장 낮은 때여서 만조와 겹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안가의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또 산사태 취약지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으로 학사 일정도 일부 조정됐는데요.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이 내일 휴업하기로 했고 전남은 초등학교 1곳이 휴업합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10개 시도 7,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몇 시간 전보다 더 인원수가 늘었는데 정부도 24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분주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정부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눈 북상과 상륙에 대비해 8일부터 국정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에서 공식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중대본의 카눈 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중대본은 8일부터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 대응 단계 수준을 3단계로 올렸습니다. 중대본은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북상하는 태풍 카눈에 대응해 5개 시도에서 122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212개소가 통제됐고 모든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다목적 댐들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됐고
정보통신사고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높였습니다. 카눈이 상륙한 뒤 북진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들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 기관들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앞서 남해안 지역 연결해봤습니다만 태풍이 북상할 때 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안가에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해안가에서는 태풍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국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 바다와 맞닿은 해수욕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시설물이 부서지고 쓰레기까지 밀려와 마치 폐허처럼 변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태풍이 올 때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해변을 거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태풍이 아직 먼 곳에 있더라도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는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긴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해 대피령이 내려지면 야영객들은 텐트와 여행 장비 등의 연연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몸을 피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서는 차양막 등을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는 물론 지하실 통로에도 모래주머니 등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다가올수록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일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횟집 수족관, 유리창 등은 강풍이나 파도에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네, 현재 태풍 카눈은 매우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서귀포 동쪽 약 18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 카눈은 밤사이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내일 아침이면 통영 부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 늦게는 청주 북동쪽 부근을 지나서 내일 밤사이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후 금요일 새벽엔 북한으로 곧장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하게 발달한 구름이 충청과 영남 그리고 제주, 강원 영동 지역에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강릉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아주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제주 지역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태풍특보까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특히나 강원 영동 지역은 지연적인 영향을 받아서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붓듯이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200에서 400mm, 많은 곳은 최대 6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100에서 최대 300mm, 많은 곳은 최대 4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과 호남 일부 지역에도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남해안 지역에는 초속 4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는 지붕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의 이력인데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미리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해상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8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바람은 내일 밤까지,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태풍 정보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는 스마트폰 마이K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는 오늘 밤 태풍 재난방송 연속 특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력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